우와, 샤. 뒤에서 찍고 있으니까 넘어지고 싶으면 넘어져요. 진짜요? 영상 한번 공유해줄 테니까. 여기도 그대로 얼음이 있네. 자, 그래서 천마산 임도를 타고 있는데 뒤가 엄청 밀리네요. 다 눈은 다 거의 다 녹긴 했는데 습기를 다 머금고 있어가지고 거의 진흙 느낌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뒤가 엄청 털립니다. 돌이 좀 있네. 시동이 몇 거였어? 왜? 형님이 잠깐 섰어요. 무엇인가 봐. 앞에 가는 저분. 오, 아직 얼음 그대로 있어. 네. 오징어로. 오징어가 최고라니까. 오, 바퀴가 막 털려. 아, 지지. 여기는 지지가 많은 것 같아요. 엄청나. 엄청 지지네 여기는. 많이 지지. 와. 그러면 지지. 우와, 얼음. 야, 또 얼음. 야야야. 오늘 어필도 차고 임도도 타고 아주 충실한 라이딩이구만요. 오, 여기서 쉬었다 갈까? 벌써요? 여기 뭐 있어요? 자, 그래서 임도를 천마산 임도를 계속 타고 왔는데 사유지라서 막아놨네요. 뭐 익숙합니다. 돌아서 내려가겠습니다. 한 60km 올라온 것 같은데, 예, 그대로 내려가야겠네. 저 자빠졌습니다. 에? 진짜? 누구 한 분만 와서 같이 세워주세요. 에이. 그래, 기다려, 간다. 네. 더럽게 뚱뚱해 진짜. 진짜. 뭐 하는데? 뭐 돼요. 슬림나냐, 왜 그래? 우리 출발하는데 돌리다가 그랬어. 놀리다가. 난 왜 이렇게 그냥 아무 데도 아닌 데서 넘어지 자꾸. English intercom disabled. Bluetooth intercom connected. 그냥 거기서 돌리다가 잔디밭에서. 자, 그럼 핑계를 좀 찾아보겠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잘 넘어지는가? 멀티스트라다의 프로포지션, 비율, 지오메트리와 연관해서 좀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멀티스트라다는 무게중심이 높은 바이크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라이더 기준으로 앞쪽으로 보자면 질량이 집중되는 게 연료 탱크랑 그 다음에 엔진 이렇게 두 개가 되고, 이 무게중심이라고 하는 거는 낮을수록 안정적이고 그 다음에 무게중심이 라이더랑 가까울수록 안정적일 수밖에 없죠. 이게 연료 탱크, 이게 이제 엔진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대략적으로 한 3분의 1쯤 무게, 엔진이 훨씬 무거우니까 한 3분의 1쯤의 무게중심이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봤을 때 멀티스트라다는 요 정도의 무게중심이 잡혀 있는데, 예를 들어 790R 같은 경우에는 무게중심이 확연하게 낮습니다. 그 가장 큰 이유가 연료 탱크 때문인데, 790R은 연료 탱크가 여기 위에 있지 않고요. 연료 탱크가 이렇게 길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밑에 이 카울로 보호되어 있는 이 부분까지 전부 연료 탱크거든요. 이런 식으로 무게중심을 낮추는 시도를 해놨고요. 그래서 보시면 자기의 유니크 강점 USP로도 퓨얼 탱크를 통해서 무게중심을 이제 혁신적으로 낮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랠리 바이크들이 많이 채택하고 있는 부분인데, 예,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많이 탄 GS를 볼까요? GS 같은 경우에는 일단 압도적으로 가장 큰 게 R엔진입니다. R엔진이 수평대항 엔진이다 보니까 이런 일반적인
엔진, 이 L형 엔진보다 수풍대형 엔진의 무게 중심이 훨씬 낮게 잡혀 있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연료 탱크도 많이 라이더로 가까이 와 있습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보기에는 연료 탱크가 뭐 가까이 와 있다 이런 느낌이 없는데, GS의 카우를 뜯어낸 걸 보게 되면 이 앞쪽은 에어 클리너, 뒤쪽이 연료 탱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무게가 더 많이 집중되는 연료 탱크가 라이더 쪽으로 많이 가까이 와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게 중심이 훨씬 낮게 잡혀 있고 라이더와도 좀 더 가까운 무게 중심을 갖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반해 이제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에는 이 카우를 벗겨낸 걸 봐도 이 연료 탱크가 위쪽으로, 상당히 위쪽으로 올라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멀티스트라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느낌이냐면, 라이더가 이렇게 앉아 있는 상황에서 이 앞쪽의 무게가 약간만 좌우로 가버리면 그걸 잡기가 되게 힘들어요. 이런 바이크는 잡기가 쉽죠. 그래도 다리로 조금 버티면 잡기가 쉬운데, 이런 바이크들은 잡기가 쉬운데 멀티스트라다는 무게중심이 좀 앞으로 가 있고 위로 가 있기 때문에 요게 한번 앞쪽이 틀어지면 요걸 잡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다른 라이더 분들의 영상이라든가 이런 걸 봐도 아무리 이제 숙련자라 할지라도 그런 식으로 바이크가 넘어가는 거를 되게 많이 볼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럼 멀티스트라다랑 가장 비슷한 비율을 가지고 있는 바이크는 뭐냐라고 해가지고 찾아봤더니 오히려 이런 바이크가 나오는 거죠. KTM의 1290 슈퍼두쿠인데, 보시다시피 이제 굉장히 비슷한 그 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L형 엔진에 그 다음에 높이 솟은 연료 탱크까지. 그래서 굉장히 비슷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근데 이제 이 무게중심이 높다라는 게 무조건 단점만은 아닙니다. 이 슈퍼 네이키드의 정석이라고 불리는 슈퍼두쿠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건 스포츠성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높은 무게중심을 가지고 조금만 린을 시켜도 바이크가 바로 이제 움직여주고, 그런 부분들이 이제 재미있는 바이크 특성, 스포티한 바이크 특성을 갖게 하는 거죠. 이 멀티스트라다의 아이러니가 이런 부분입니다. 듀얼 바이크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포츠성이 높은, 무게중심이 높은 이 모양새를 갖추고 있다는 게 어떻게 보자면 좀 아이러니고, 그러다 보니까 멀티스트라다는 많은 분들이 평하는 것도 그렇고요. 오프로드보다는 온로드가 재미있는 바이크입니다. 이렇게 생겼지만, 그래서 고속으로 달린다든가 아니면은 이제 고속 코너바리를 한다든가 이럴 때 확실히 진가를 바라는 바이크다라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혹시 육각 있는 분 있으세요? 육각? 백미러가 돌아가서 얘는 육각이 있어야 돼. 사실 이제 우리가 이런 듀얼 바이크를 산다고 해서 실제로 이걸 가지고 오프로드를 많이 가진 않잖아요. 그렇게 오프로드를 열심히 즐기는 경우가 많지는 않고 대부분 이제 공도에서 타게 되는데, 이런 우리나라 환경에서 공도를 위주로 타는 환경에서는 사실 굉장히 좋은 바이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게 한 템포 더 들어가서 임도를 조금 좀 깊게 타보고 싶다 이러면은 약간 한계라든가 아니면은 나의 그 라이더의 부족함이라든가 이런 거를 느끼게 할 수 있는 바이크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임도를 다닌다거나 이럴 때 불편함을 느껴본 적이 전혀 없어요. 딱 불편함을 느끼는 거는 아까 보셨던 그런 상황들, 굉장히 느린 속도, 그러니까 10km, 5km 이하의 낮은 속도에서 좌우로 꺾어야 될 때, 앞바퀴가 틀어질 때, 이때 갑자기 그 무게중심이 확 다가오면서 이제 바이크가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 외에 뭐 임도를 다닐 때는 뭐 아무리 길이 미끄럽든 아니면 밑에 뭐 얼음이 있든 진창이 있든 넘어진다거나 불안하다든가 이런 거를 느껴본 적은 없어요. 사실 이걸 잘 컨트롤하려면 제가 보기에는 스킬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고, 이렇게 무게중심이 높은 바이크를 컨트롤하려면 스킬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피지컬,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체격과 키도 확실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타셔야 되는 게 멀티스트라다 아닐까. 특히나 이걸로 임도나 엔드로 라이딩까지 생각하신다면 확실히 이 무게중심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주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재밌게. 자, 시즌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만 해도 낮에 더워가지고 이 어필 치고 이럴 때 완전 온몸이 흠뻑 젖을 정도로 아주 그냥 땀이 엄청 나더라고요. 그래서 전신 고어텍스 원피스 수트, 어드벤처 수트를 입고 있는데, 아, 벌써부터
이 옷을 못 입을 만한 시즌이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엑소였고요. 다음에도 또 뭐 오프로드 타는 영상 뭐 아니면은 공도 타는 영상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이 좀 풀리고 푸릇푸릇해지면은 코수석에도 다시 또 이어나가 볼까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